남자들의 주부생활 건강 톡톡 요리연구가 정나래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건강의 베이스를 둔 요리를 소개할 건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무겁게 먹고 이렇게 해서 병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병들을 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서 건강한 요리도 맛있고 담백하고 예쁘게 먹는 방법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 관련된 요리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좀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 웬만한 붉은 고기 좀 대신해서 양질의 단백질, 닭가슴살이나 두부나 콩류 같은 것 좀 쓸 거고 탄수화물도 백미나 흰 빵보다는 이렇게 통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이 섞인 걸 쓸 거고요. 그다음에 채소하고 과일을 다양하게 이용할 거고 기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들기름, 참기름 같이 불포화 지방산 좀 풍부한 재료를 써가지고 그 요즘 핫한 저속노화 아시죠? 천천히 늙자 저속노화, 당뇨, 그다음에 저당, 저염, 그다음에 저지방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앞으로 요리를 소개할 거예요. 뾰로롱! 이번 요리는 뭐냐면요, 브루스케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브루스케타라는 거는 빵 위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나 고기 같은 거 올려서 먹는 걸 말하고요. 까나페는 프랑스, 또 이 브루스케타는 이탈리아의 전체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곡물들이 골고루 들어간 빵이고요. 흰 빵보다는 이렇게 곡물빵 준비해 주시고, 요거는 치커리거든요. 근데 치커리 대신에 집에 있는 양상추도 괜찮고 겨자잎도 되고 어린잎 채소도 되고 원하시는 거 초록색 조금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사과하고 요 귤하고 방울토마토지만 여러 가지 채소 과일들을 골고루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탄수화물도 있고 또 식이섬유도 있고 비타민도 있는데 단백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 종류로 할 거예요. 네, 요거는 뭘까요? 피디님 이거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칡피라고 약간 병아리의 불이 닮았어요. 한 10년 전, 한 12, 13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요거 제가 굉장히 즐겨 먹고요. 지금 요즘은 카모트나 파로가 뜨고 있지만 밥에다가 불려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약간 밥맛 나거든요. 요거는 뭔지 아실까요? 보셨어요, 요거? 이것도 콩이에요? 네, 이것도 렌틸콩이라고, 요거는 또 10여 년 전에 우리 이효리님께서 드셔가지고 또 확 떴었던 그 콩인데, 요런 콩들은 단백질은 또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곁들이게 되면은 되게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뾰로롱! 빵은 조금 마르니까 제가 빵부터 얼른 썰어가지고 여기 비닐에 좀 넣어놓을게요. 자, 요 빵은 제가 쿠팡통에 샀어요. 이게 5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빵칼 없어도 이렇게 힘줘서 썰면은 썰려요. 빵은 밖에 놔두면 그대로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닐에다가 살짝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채소하고 과일 손질을 해주는데 이렇게 손으로 똑똑 뜯어서 빵 크기에 맞춰서 그냥 가볍게 뜯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사과는요, 그 올해 사과가 참 달고 맛있는데 색깔이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껍질 제거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쓸 거예요. 또 껍질에 영양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껍질째 이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릴 건데, 제가 얇게 썰지만 일정한 두께로만 원하시는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귤도 단면이 워낙 이쁘니까 이렇게 썰어가지고 또 올려줄게요. 예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콩을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병아리 콩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불려주셔야 돼요.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저도 불리거든요. 불리게 되면은 처음엔 작았던 콩이 이렇게 퉁퉁퉁퉁 불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더 불리셔야 돼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불려주시고요. 이렇게 불린 다음에는 한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불린 거를 쌀에 넣어가지고 밥을 하시게 되면 같이 익어요. 그다음에 렌틸콩은 크기가 좀 작죠. 렌틸콩은 병아리콩보다 불리는 시간이 짧아도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만 불려도 크기가 작아서 잘 익고요. 집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율무도 좋고 무슨 현미가 있으면 현미도 좋고 요즘 뜨고 있는 카무트 무슨 파로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 집에 검은콩밖에 없어요. 그럼 검은콩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자, 물을 좀 팔팔팔 끓여주시고요. 불린 거를 물기를 빼가지고 데칠 거예요. 콩은 한 4시간 이상 불려놨고 렌틸콩은 30분 정도 불렸기 때문에 그냥 같이 넣고 삶아줄게요. 이 애들도 다 요즘 쿠팡
컬리 다 있어요.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셔가지고 두시면 되고요. 15분 정도 삶으면 되니까 불린 정도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안 불려놨는데 그러면 뜨거운 물에 빨리 불리세요. 좀 둥둥둥둥 불게. 사실은 조금 찬물부터 넣고 그냥 한 4-5시간 두는 게 좋지만 급하면은 뜨거운 물에 불린 다음에 삶아주시면 돼요. 드레싱은 요즘 뭐 시판되는 드레싱도 워낙 잘 나오지만 제가 집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때 이렇게 3가지를 넣어요. 올리브 오일 3큰술, 올리고당 2큰술, 그 다음에 레몬즙 1큰술. 뭐 여기다가 취향에 따라서 뭐 발사믹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3개를 베이스로 3대 2대 1 정도로 넣으면 달고 새콤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가 다진 양파. 저는 웬만한 드레싱에는 다진 양파를 꼭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오일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마요네즈로 된 거 있죠. 그런데도 이 양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시원한 맛도 내주고 좀 달면서도 약간 매운맛도 내주고 좀 소스를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드레싱에는 꼭 다진 양파 넣으세요.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써는 것도 있는데 이거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써세요. 꼭 굳이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얇게 썰어요. 채 썰듯이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들 요리하듯이 이렇게도 썰어요. 그래서 요리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간혹 정말 이거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저는 웬만하면 이 요리 저 요리에 안 된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여기다가 드레싱에 지금 이 양이면 다진 양파가 1큰술에서 2큰술 들어가면 돼요. 1큰술, 많으면 2큰술. 네. 그리고 이건 남으니까 이따가 또 써야 돼서 여기다가 좀 덜어 놓을게요. 이따가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뭐 넣어줄 거냐면 아몬드 다져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제가 일단 견과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도 또 몸에 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약간 포만감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져요. 아몬드는 조금 딱딱해서 아몬드가 나중에 이렇게 먹다가 조금 식감이 거슬릴 것 같다 하면은 부드러운 호두나 캐슈넛 같은 거, 잣 이런 견과류들을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아몬드 다진 것도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요. 이렇게 하면 드레싱 끝이에요. 지금 중불에서 15분 정도 삶았는데요. 봤을 때는 다 익은 것 같아요. 익었어요. 이제 불리는 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15분에서 20분이면 익어요. 사실은 헹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헹구게 되면은 렌틸콩 같은 경우는 막 좀 풀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맛있는 성분들이 물에 씻겨 나가니까 웬만하면 삶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식혀서 이용을 해주세요.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빵을 구워요 말아요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로 먹을 거면 굽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뒀다가 오래 있다가 먹는다? 그러면 구운 빵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실 때만 살짝 구워주시고, 근데 우리가 보통 파티 음식 준비하다 보면은 미리 좀 해놓고 30분 뒤에 손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쓰세요. 그게 덜 질겨져요. 여기다가 초록색 채소부터 치커리부터 이렇게 올려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사과도. 지금 저는 빵 위에다가 채소를 바로 올렸는데 보통 또 이러면 또 질문 들어와야 돼요. 왜 버터 안 발라요? 뭐 안 발라요? 마요네즈 안 발라요? 물어보시는데 우리 보통 샌드위치 만들 때 빵 위에 꼭 뭘 바르세요? 발라본 적이 없으세요? 네. 딱히? 좋아요. 보통은 이제 마요네즈라든지 버터라든지 이걸 발라요. 근데 그 바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디님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부드럽게 먹으려고. 부드럽게 먹으려고, 또 맛있게 먹으려고. 그것도 맞고요. 보통 이제 질문 드리면은 맛있으려고요. 아니면 뭐 접착되라고. 접착도 맞아요. 이 재료랑 좀 착 붙어주는 역할을 하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빵에 채소가 올라가면 수분이 내려가서 눅눅해지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약간 코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건강식으로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는 사실은 또 기름 지방이기 때문에 오늘 뺐는데, 만약에 내가 좀 두고 오래 있다가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유지를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수분이 내려와서 축축해질 일이 없어요. 샌드위치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버터가 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 분은 넣어주시고 없는 분은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콩 토핑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얘를 그냥 드레싱과 같이 버무려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리고당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으니까 서로 좀 엉겨붙는 역할을 해주겠죠. 드레싱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토핑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 드레싱을 이렇게 드시기 전에 끼얹어 주세요. 처음부터 끼얹어 놓으면 또 빵이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이제 만약에 뭐 친구들 손님들이 왔다 그러면 드시기 직전에 드레싱은 살짝 끼얹어 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라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로 파슬리 가루 톡톡톡. 양식의 마무리는 파슬리 가루. 후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추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완성하시면 돼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어떤 맛일지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입이 좀 작은데. 아직 많이 나왔어요. 어우, 포만감 있네요. 반쪽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거야? 참 건강한데 이렇게 맛있다니. 제가 오늘 2가지 콩을 같이 넣었잖아요. 이 콩 자체가 크기도 다르고 식감도 좀 달라서 먹을 때마다 좀 다른 맛이 느껴져요. 또 드레싱에 한번 버무렸잖아요. 버무려 놨더니 지금 콩 안에 올리고당의 단맛, 레몬즙의 상큼한 맛, 또 올리브오일의 부드러운 맛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씹었는데 맛있어요. 병아리 콩이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오독오독한 식감이 있고, 렌틸콩은 좀 부드럽게 퍼지는데, 그리고 사과가 밑에 깔렸잖아요. 달아요. 또 밑에 있는 치커리는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서 이거 2개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자극적이지가 않네요. 네, 건강 톡톡! 맛있는 메뉴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연말 풍성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